더블록 5편 사막생활에 적응해가는 원주민들 1. 오줌보에서 나온 잘 익은 여러가지 음식은 모두를 즐겁게 해주었다. 돌차를 만들어 마셨다. 소중한 물이 담긴 물주머니에 뜨겁게 달궈진 돌멩이 몇 개를 집어넣어 물이 덮여지면 야생 약초를 넣어 완전히 우러날 때까지 기다려 우러낸 차를 이들은 돌차라고 한다. 세상에 둘도 없는 그 별난 물주머니를 앞뒤로 돌아가면서 사람들은 한 모금씩 차를 나눠 마셨다. 차를 마시고 나자 사람들은 모래 위를 평평하게 구르기 시작했다. 그리고 복다리 안에서 각자 둥글게 말린 딩고 가죽을 하나씩 꺼냈다. 사막 부족에게는 딩고 가죽이 쓸모가 아주 많아 바닥에 깔고 놓을 수도 있고 덮을 수도 있으며 둥글게 말아서 베개로 쓸 수도 있으며 아주 뜨거울 때는 햇빛 가리개로 쓰기도 한다. 그 후 며칠 동안 그들은 감자와 고구마처럼 생긴 땅속에서 자라는 여러 종류의 뿌리 열매를 먹었다. 사막 부족들은 주변 환경이 어떤 정보를 입력해주면 금방 그것을 알아차렸다. 그리고 특별한 능력으로 그 정보를 해독해 거기에 따라 깨어있는 인식을 갖고 행동했다. 마치 우주의 메시지를 수신할 수 있는 소형 천체 수신기라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여 가디갈 부족들은 감탄을 하면서 사막 부족들의 본능적인 행동을 배우려고 노력했다. 얼마쯤 가니 물이 말라버린 어느 호수 바닥을 걷게 되었다. 바닥 표면이 불규칙하게 이리저리 갈라져 있었다. 여자들은 그곳에서 신진흙을 긁어 모아 가루를 고이 간직했다. 나중에 몸에 그림을 그리는데 쓰는 물감 재료로 쓰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자연에서 필요한 것을 얻고 항상 토템 신에게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위해 기도하는 이유는 사막 생활의 삶의 환경이 척박하고 고달프니까 기도가 깊어지고 영혼의 우물도 깊어지므로 늘 여유로운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다. 먹을거리도 토템심이 주는 것이라고 믿고 있어 걱정을 안 했으며 정말 이들 앞에 수많은 먹을거리가 예외 없이 나타나 자연에 감사드리며 먹고 나면 감사 축제를 꼭 드렸다. 그들은 온갖 것을 다 먹었다. 도마뱀, 일반뱀, 껍질 가진 벌레, 다양한 모양의 색깔의 벌레들, 각종 개미들, 새, 씨앗, 그리고 다양한 풀들을 먹으며 사막길을 걷고 또 걸었다. 이들 남자들은 어른이 되기 위해 겪어야 하는 끔찍한 성인식까지 겪고 두려움이 없었다. 대신 맞지도 않고 성기를 묻은 칼로 음낭에서 용도까지 길게 째는 수술을 받을 때 고통을 덜어주려고 돌로 얼굴을 쳐 앞니 하나를 뽑아 모두 앞니가 없어 웃을 때는 드러나지만 이것을 오히려 자랑으로 여기고 있었다. 아이가 태어나면 이름을 지어주지만 사람이 성장함에 따라 어려서 받은 이름은 어울리지 않게 된다고 믿어 나이가 들면 각자 자기에게 어울리는 이름을 선택해야 한다는 믿음으로 비슬에게 이름을 고쳐달라고 청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 이유는 나이를 먹음에 따라 그 사람이 가진 지혜와 창조성과 삶의 목표도 더 뚜렷해지므로 일생 동안 여러 번에 걸쳐 이름을 바꾸게 되어 사막길을 가는 동안도 여러 번 이름을 바꾸는 경우가 생겼다. 이야기꾼, 연장 만드는 사람, 비밀 수호자, 바느질 여인, 노래 부르는 사람 등이 그것이었다. 사막 부족들은 가디갈 부족에게 뱀을 조심하라고 주의를 주었다. 뱀은 하루 중에서도 뜨거운 낮 시간에는 모래 속에 몸을 감추고 있지만 추운 밤 시간이 되기 시작 직전에 가장 활동력이 활발해지기 때문에 특별히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호주 사막에는 무려 200종류의 뱀이 서식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 70여 종이 독을 갖고 있으므로 아주 조심해야 한다. 아침에 일어나면 사막 부족들은 저마다 손뼉을 치거나 발을 구르거나 넓적다리를 두드려 박자를 맞추면서 그런 식으로 15분 동안이나 계속되었다. 가디갈 부족들도 따라서 했는데 이는 일종의 아침 기도이자 명상이고 대지에 있는 모든 것들과의 대화였다. 날마다 어김없이 행해지는 이 의식이 그들의 삶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들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반드시 어떤 이유의 목적이 있어서 존재하는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 이 우주 속의 일시적인
변덕이나 우연 또는 무의미한 일 따위는 존재하지 않는다. 인간이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것일 뿐이며 아직 인간에게 드러나지 않은 수많은 신비가 세상에 존재한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먼저 그들은 대자연을 향해 먹을 걸 요청했고 먹을거리가 나타나리라는 기대를 조금도 버리지 않고 열심히 빌면 그들 앞에 나타났다. 그들은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을 갖고 그것을 받았다. 그들의 감사 기도는 단 한 번도 형식적인 적이 없었다. 사막 부족들은 목이 마를 때 물을 마시는 것 외에 물을 사용할 때는 죽은 것처럼 보이는 바싹 마른 풀줄기를 적실 때였다. 전혀 생기가 없던 갈색 줄기를 물속에 담갔다가 꺼내면 매번 기적처럼 싱싱한 야채가 되어 살아났다. 그들은 전혀 물기가 없는 곳에서도 물을 발견할 줄 알았다. 때로 모래밭에 귀를 대고 엎드려 지하에 흐르는 물소리를 듣는가 하면 손바닥으로 땅을 살펴 물줄기를 찾아내기도 했다. 일단 수맥을 발견하면 속이 빈 커다란 갈대 줄기를 모래 속에 꽂아 입으로 빨아 올린 물을 모래가 섞어 검은 빛깔이었지만 맛은 더없이 순수하고 시원했다. 사막부족들은 멀리서 피어오르는 수증기를 보고도 그곳에 물이 있는 걸 직감했으며 바람 곁에서도 물을 느끼고 물의 냄새를 맡았다. 이런 행동을 직접 보는 가디갈 부족들은 신기하기만 했으며 사막 부족들과 함께 온 것을 다행으로 여기며 서로가 더욱 친숙해 갔다. 사막길을 갈 때 발빠른 사람을 골라 먼저 길을 떠나게 하면서 그들과 계속 신호로 연락을 취하면서 걷고 있었다. 몇 시간을 걸었을 때 갑자기 샌디가 걸음을 멈추고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다. 모두가 그의 주위로 모여들었다. 샌디는 무릎 꿇는 상태에서 두 손을 앞으로 내밀어 천천히 흔들었다. 그자 모두들 숨을 죽이고 샌디를 바라보고 있었다. 일찍 떠난 젊은 친구가 메시지를 보내는 중인데 자기가 캥거루 한 마리를 잡았는데 꼬리를 잘라도 되느냐고 묻고 있다는 것이었다. 사막 부족들이 이동하는 동안 거의 말을 하지 않은 이유는 먼저 떠난 사람과 텔레파시를 이용해 대화를 나누고 있었기 때문이다. 캥거루를 한 마리 잡았다고 해서 꼬리를 자르고 우리가 도착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주소사 비슬, 그렘 그리고 가디갈 부족들은 놀라 경의의 눈으로 쳐다보면서 이렇게 멀리 있는 동족끼리 텔레파시로 주고받는 능력이 있는 사막 부족들과 함께 있게 된 것을 천행이라고 생각하면서 감사 기도를 드렸다. 도착하자마자 그들은 모닥불을 활짝 피워 그 위에 캥거루를 올려놓았다. 털 타는 냄새가 스모그처럼 하늘을 덮었으며 털이 다 그을려지자 머리를 잘라내고 다리를 부러뜨려 심줄을 제거했다. 그럼 다음 구덩이 안에 빨갛게 달궈진 숯을 깔고 그 위에 캥거루 몸통을 올려놓고 구덩이 한쪽에는 작은 그릇에 물을 담고 그 안에 기다란 갈대줄기 하나를 위로 행하게 해서 꽂아 놓았다. 준비가 끝나자 사람들은 캥거루 위에 뗄나무를 가득 쌓아 올렸다. 그 후 몇 시간에 걸쳐 모닥불이 활활 타올랐다. 그렇게 하면 그릇 속에 물이 위로 뿜어져 올라오고 당장에 김이 쏟았으며 캥거루 익는 냄새를 맡으며 춤을 추기 시작했다. 그리고 거창한 만찬이 사막 가운데서 무르익어 갔다. 6편으로 이어집니다.